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주요, 주요 증시 현황, 증시 현황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을 풀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 S&P 500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상 이거를 먼저 보려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4,900까지, 네, 4,900까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4,982.77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큰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세계 주요 증시들이 1% 넘게 하락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일반적인 개별 주식보다도 이렇게 큰 증시들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미국 주식 시장 자체, 그럼 세계적으로 경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생각이 되는 거는 무리한 투자보다도 현금 확보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워렌 버핏이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를 뭐 좀 보기보다 투자를 위한 도움이 되는 글들을 좀 함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상 그 주가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패턴은 크게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부분의 세금을 받는 주식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요 뉴스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 위주로 좀 보도록 해보면 애플 시총이 1150조가 녹았다. 트럼프 관세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가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세금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부품,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품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납품받는 이런 상황을 겪는 회사들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팀쿡 CEO가 직접 트럼프한테 애플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요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다 애플 공장을 짓게 되면은 사실상 인건비도 더 중국에다 지을 때보다 많이 들 테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겠죠. 근데 중국에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중국에만 유지시키기에도 또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관세가 많이 매겨졌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계속해서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에 따라서 아이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폰을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살 테고 그러면 애플의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애플의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세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러면서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완전 그런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애플의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애플에 대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매겨지기 시작하면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대감에 의해서 애플의 시총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게 현실로 벌어지고 더 심해지게 되면은 사실 2025년도가 애플에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신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 17 슬림 버전.
그게 새로 나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맥북 M4, 맥북 에어가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신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품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신제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임박한 무역전쟁 개시 시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조금 충격적인 뉴스가 보이네요. 중통화 열려 있다. 104% 관세 추가, 나스닥 6.8%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면 기존의 퍼센트보다 거기에서 더 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자, 시진핑 전화 기다린 트럼프 장 초반 관세 완화 기대감이 있었는데 강경한 중관세 철회 업자 투자자 다시 패닉 모드. M7 다시 추락. 애플 5% 하락 4일간 엄청나네요. 네. 애플 같은 초대기업이 4일간 23%나 하락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이 시총 1위였는데 지금 시총 2위가 됐다라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위를 넘겨줬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잠깐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잘 못했다기보다도 엔비디아가 잘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매출이 정말 10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상호 좋은 측면에 있어서 올라가면 애플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M7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2위로 이렇게 내준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애플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다 하락하면서 1위를 뺏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애플 같은 초대 기업이 4일간 23%나 떨어졌다. 일반 한국 기업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순간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더 애플은 분명히 오늘 또 하락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이 악재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개인적으로 대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보도록 해볼게요. 장기채는 이틀째 급등. 그러니까 국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 국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외, 위안화, 사상 최저치, 국제 유가 또 하락, 서부 텍사스산 원유 60달러 하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 중요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스. 네, 변동성 지수, 버라이어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변동성 지수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꼭 여러분들 이걸 같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변동성 지수가 11.38% 다시 오르면서 52.33을 기록했다. 약세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스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해당 주가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느끼면서 더 많이 매도를 하거나 더 많이 매수하거나 이런 되게 불안정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네. 장 초반만 해도 뉴욕 증시는 안도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최대 3.9%, S&P 500 지수는 4.1%, 나스닥 지수는 4.6%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하려고 해서 긍정적인 뉴스까지 있었는데, 하지만 트럼프의 구애에도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중국 상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50% 추가 관세 부과 위협에 단호히 반대한다. 네,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도록 해볼까요?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네요. 네. 트럼프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본격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네, 안 좋은 소식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뉴욕 증시 다음
또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해보면 뉴욕 증시 힘 빠진 관세 낙관론에 다시 투매.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미중 자존심 싸움에 M1 증시가 뭐 하락하거나 그렇겠죠. 네, 애플 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해외 주요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해보면 미국하고 브라질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은 잠깐 이렇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잠깐 올랐네요. 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이탈리아도 이렇게 잠깐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뉴스를 좀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죠. 이렇게 조그만 그래프로 보는데도 큰 하락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72달러. 최근에 200달러가 넘어간 애플이었는데 172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다음으로 이제 아마존. 네, 아마존도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좀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관세나 이 공급망 이슈, 결국엔 아마존도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대리로 이렇게 판매를 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쿠팡 프레시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걸 아마존에서 뭐 배송을 해주고 이런 걸 할 텐데, 그 배송하는 시스템 자체도 물론 온라인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프라인으로 배송을 하잖아요. 지금 드론이 뭐 100% 배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도 영향을 크게 앞으로 좀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큰 그림을 보도록 해보면 브로드컴이 약간 올랐다라고 하는데 뭐 브로드컴 워낙 많이 하락을 했어가지고 1% 정도 올랐는데 뭐 이것도 사실 크게 뭐 호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다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0.67%이 정도고, 네, 그다음에 조금 또 월마트 같은 테슬라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220달러가 221.86달러인데요. 테슬라가 220달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될지는 정말 좀 예상을 하지 못했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200달러나 뭐 220달러로 떨어지면은 테슬라를 매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테슬라가 이렇게 220달러 그만큼 200달러나 220달러로 올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 테슬라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 다음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도 보면은 GM,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42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포드 만만치 않네요. 8.69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잠깐 상승하는 걸 보였지만 5.95%나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주가들도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5%나 상승을 갑자기 했네요. 뭐, 개별적인 주식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네, 헬스케어 관련된 그룹들이 몇 가지 10%나 오른 데도 있네요. 네, 이런 데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미래 산업 관련된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해서 투자를 고려하시기보다도 이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한 이런 미래 산업 관련된 어, 기업들의 이런 동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적인 GPT와 함께 테크 주식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변동 원인을 보도록 해보면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계 전반, 결국엔 반도체도 하드웨어죠. 네. 하드웨어다 보니까 이 부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B200MB 액체 냉각 렉 시스템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일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아까 봤었던 관세 100% 이상으로 되게 되면은 그게 일시적이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새로운 수입 관세에 반대하면서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반대하면서 직접적인 호소를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중국에서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정 뉴스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신규 계약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다음 아이온큐도 크게 아직은 뉴스가 없습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네, 특정 뉴스 없고요. 기술 전반 섹터의 하락세 따라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이 상승하면 되게 좋은 부분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에 완전히 반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하락하고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기술 섹터도 다 하락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글과 같은 되게 튼튼한 기업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미국 증시가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하드웨어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소프트웨어의 중심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즉, 공급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지출 결국에는 구글과는 약간 반대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제로 B2C 고객들이 직접 커스터머가 직접 지출을 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네,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압박하면서 공급망뿐만 아니라 이 생산 비용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은 더 비싼 노동력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입니다. 네, 브로드컴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해서 이에 따라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신뢰를 반영해서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됐다. 올랐다기보다 그래도 엄청난 하락에 대해서 방어는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 요약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미국 무역 긴장, 미중 무역 긴장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부과 및 보복 조치로 인해서 기술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대응은 다 다른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세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호소를 하고 있으며 브로드컴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미국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자사주 매입들을 꾸준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엄청난 큰 하락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애플은 현금이 굉장히 많은 거의 최대로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느 순간 또는 미국에다 애플 공장을 짓지 못하거나 또는 신제품에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제대로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게 되면은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 테슬라 주가 하락 이 부분 제가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서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중립적인 시선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일론 머스크와 AI의 진실이라고 이렇게 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비전만 갖고 있다. 꿈만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테슬라를 사야 할 때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테슬라의 본질. 테슬라의 본질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동차 회사인가 AI 회사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AI 회사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는 현재는 자동차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1분기에 낙관 없는 인도량, 테슬라의 그다음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위험, 그리고 AI와 로보틱스 투자와의 불협화음,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과연 이런 위협들을 다 이겨내고 전체적으로 매출을 잘 올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현실의 반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위험의 서막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5년 1분기 기준 테슬라는 전년 대비 차량 인도량이 5만 대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평균 판매가가 높은, 즉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모델 S와 모델 X 및 신형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하락이 아닙니다. 고마진 차량, 즉 판매가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차량의 수요 부진이 테슬라의 전통적인 매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신호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2024년도 4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하락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미래 AI, 로봇, 자율주행이란 이야기에 기반한 고밸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미래 우린 화성으로 가겠다. 그래서 스페이스 X도 있고 뉴럴링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머스크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사실상 자율주행이 좀 더 중점이 돼 있죠, 현재는. 우리는 2025년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202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그 미래의 이야기 분명히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기업은 그 미래의 스토리를 끌어와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거죠. 근데 그 열광뿐만 아니라 우리는 2025년도에 현재를 꼭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매출 하락보다 위험한 것은 두 번째 미분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고 마이너스 8%, 고가 차량 판매 감소, 단위당 평균 판매가 하락, 가격 인센티브 확대, 마진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GPU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악순환 형태로 가속 중이라는 거죠. 자동차 매출이 감소하면서 마진이 하락하고 미래 수익 추정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이러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두 번째 미분, 즉 추세의 변화 방향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테슬라에 투자하게 되는 투자금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비단 테슬라만의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약간 익숙한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애플이죠. 네. 애플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자동차 매출 감소. 이게 자동차를 바꿔서 하드웨어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모든 것. 반도체 매출 감소, 마진 하락.
아이폰 매출 감소, 마진 하락. 그 다음에 맥북 매출 감소, 마진 하락. 팔란티어도 사실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팔란티어의 AIP 매출 감소, 마진 하락, 미래 수익 추정치 하락,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이 네 단계를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미국의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 해당 미국 기업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관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메이드 인 USA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그다음 독일 베를린에서 해외 생산 비중도 굉장히 큰데 계속해서 관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생산 비중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테슬라 is a way more than a car company. 그러니까 자동차 컴퍼니보다 더,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으로 가고 있다. We are the leader. 우린 리더다. In real world AI. 실제적인 실제 세상에 있는 AI.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적인 AI, 그다음 실질 AI,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하지만 이거는 비전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현실은 FSD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슈퍼바이스드, 즉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슈퍼바이스는 어떻게 보면 감독을 하는 거죠. 예. 감독관이 존재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은 아직 매출 기여에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GPU하고 데이터 센터는 현재까지는 비용, 즉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미래다라는 말은 사실 모든 국가,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미래가 계속 내년에 이었고 아직도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부분은 이 지금이 언제 다가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하늘 위에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30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은 25배에서 35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실제 AI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 수익 모델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AI 기업보다 두세 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테슬라에 그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숫자 위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도 이렇게 간단하게 놔뒀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매출 하락하고 있고 마진이 감소되고 있고 AI 수익화가 지연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부담되고 있고 글로벌 소비 침체와 유가 하락이라는 매크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는 사실 테슬라가 태생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테슬라란 기업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자동차 매출은 사실 오를 때도 있었고 하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마진 감소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근데 수익화 지연되는 얘기는 사실 AI와 함께 새로 나오게 된 얘기입니다. 근데 수익화 지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그다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된다. 주가가 너무 높지 않냐. PER에 비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지 않냐. 이런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계속 존재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테슬라가 맞이하게 된 위협 요소는 바로 이거죠. 글로벌 소비 침체와 함께 유가 하락, 이거를 유발시켰던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다시 재당선이 되면서 테슬라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막 240달러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같이 하락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테슬라에 투자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믿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위에서 조금 이 숫자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갖고 계신 이유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과연 어떤 회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AI 기업이라면 사실 테슬라 말고도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굳이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거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늘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더 멀리 보시길 바랄게요. 네. 물론 2025년도 1분기까지의 우리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1분기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단기 트레이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스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스토리와 함께 테슬라의 현재 사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2분기, 3분기, 그 다음 26년도, 7년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살펴봐야지 진짜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게 펀더멘탈과 연결이 잘 돼야겠죠. 네. 갑자기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로보틱스를 포기한다라거나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테슬라에 대한 믿음, 스토리도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도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얘기를 길게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투자 공부도 이렇게 마치도록 해보겠고요.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